지난 5월달 같은 경우도 한 1080 정도를 찍었었고요. 전국 상위 0.001%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택시의 신을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티 블루를 운행하고 있는 송영선 크루입니다. 제가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영화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대본이거든요. 이 영화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가 얼마나 치밀한가 또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통해서는 사실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다른 인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2014년에 좀 빚도 좀 많이 생기고 딸이 대학을 들어가게 돼서 야간에 투잡식으로 나와서 택시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일찍 좀 은퇴하고 택시에만 전념을 하게 된 거죠.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일반 택시를 운행했었는데 동료 소개로 카카오티 블루 가맹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카카오 블루로 이직을 하게 된 계기는 저도 언젠가는 개인 택시를 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또 콜을 주는 대로 운행해 보는 것, 이것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 카카오티 블루 직영 가맹점으로 옮긴 다음에는 매주 일요일 쉬면서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도 한 1080 정도를 찍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즐겁게 일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고 아울러 수입도 많이 올리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전국 상위 0.001%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정말 택시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은 저를 택시의 신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저한테 사부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어차피 일하는 시간인데 즐겁게 하면은 저도 좋고 손님도 좋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손님을 가려받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오는 콜은 무조건 수행을 합니다. 어려운 손님들을 마다하지 않고 태우면은 꼭 대박이 난다, 그런 공식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나 12시쯤 되면은 콜을 꺼놓기도 하고 또 길에 세워놓기도 하고 장거리를 골라서 태우기도 하죠. 저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운수업이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보면은 단거리도 장거리도 걸리면 좋은 거지, 장거리 잡으려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결과적으로 운임 수입도 없고 또 집에 못 가는 손님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는 끊임없이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손님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야 그게 택시죠. 이번 9월 달에 가장 매출이 높았던 날이 3일이 있었어요. 김포공항에서 어떤 외국인 손님이 택시에 탑승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데 가는 손님이었죠. 그래서 제가 불러서 구글 맵을 확인하고 일부러 제 택시에 태워서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모셔다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손해볼 짓을 한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날 밤에 대박이 나더라고요. 그 손님 때문에 꼬였던 동선인데 결국 그 꼬였던 동선 때문에 그날 밤에 갑자기 목동에서 김포, 일산에서 강남, 또 강남에서 남양주 진접, 거기서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또 남양주 진접에서 마포구청으로 콜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은 엄청 수입이 높은 날이 되었었죠. 우연한 계기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전략은 GPS다. G는 게스트예요. 단순히 돈 내고 택시를 타는 사람, 이게 아니라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손님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 콜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운행을 하죠. 두 번째 P는 프로페셔널이에요. 택시 기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택시 기사가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S는 스토리예요. 손님이 탔는데 목적지 가고 돈을 내고 내리면 그걸로 끝이죠. 아무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손님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돼요. 한 번은 타자마자 화를 내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위로를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한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다, 나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라고 얘기해 줬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화낸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여자친구랑 연락할 테니까 꼭 그 얘기를 다시 한 번만
빌려달라고 말하고 내리신 손님도 있었어요. 카카오티 블루를 운행하게 되면서 손님들한테 인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카카오티 블루는 승차 거부가 없는 자동 배차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태우러 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콜이 너무너무 안 잡혔는데 기사님 때문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받을 때마다 기분이 참 좋죠. 이 운행 수첩에는 택시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과 제 운행 기록, 수입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고요. 한 번은 강남에서 외국인 손님을 모시게 된 적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그 GPS 전략 있잖아요. 손님한테 여쭤봤죠. 어디로 가십니까? 인천공항. 터미널 1입니까? 2입니까? 인천공항 항공사들이 위치한 리스트를 보여줬죠. 손님이 말씀하시면은 가장 좋은 곳에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자기 명함을 주시고 나중에 한국 올 때 연락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5월달 같은 경우는 812콜을 수행했고 하루 평균 31.2콜을 수행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못 가서 속상해하는 손님들이 많은데 무조건 콜을 수행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또 좋은 평점들을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동료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한번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왜 이런 걸 나한테 다 공짜로 가르쳐 주세요? 나같이 생각하는 기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님들한테 친절한 기사가 많을수록 택시에 대한 믿음이 좀 커질 거고 택시라고 하는 문화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그래서 택시 기사들도 즐겁게 일하고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손님들도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택시가 되고 이런 제 노력이 지금은 비록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겠지만 언젠가는 큰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딸이 있어요. 고맙게 아주 잘 커졌어요. 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늘 미안한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딸이 되게 고맙고 또 미안한 그런 감정이죠. 저는 딸한테 늘 존경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생충에 나온 대사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멋진 딸이에요. 그래서 딸에게 너는 네 자리에서 나는 또 내 자리에서 함께 열심히 달려가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빚을 좀 갚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사 택시 할 때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피크타임에 택시를 못 잡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서비스하면서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개인적인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택시에 대한 모든 정보와 노하우를 택시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어요. 택시를 처음 할 때부터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열심히 일하고 수입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택시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일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그런 일이죠.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택시는 참 저한테 아주 고마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울 때 택시를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돈을 벌면서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진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조금 늦었는데 친절한 말씀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이 좀 늦을 때에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좋게 말씀해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매너와 에티켓으로 즐겁게 편안하게 귀가했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너와 에티켓 그리고 안전운전 건강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